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눅스 마스터 13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파트 2의 3장 시스템 및 보안 관리 부분을 나가겠습니다. 먼저 시스템과 보안 관리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방법이 로그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수동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방법으로서 어떤 내가 관리자라면 습관적으로 뭐 주기를 둬서 그 주기마다 한 번씩 로그를 체크하는 이런 행동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요. 그런 일상적인 거 말고도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할 때는 그거를 로그를 분석해서 알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로그를 어떤 식으로 작성해라라고 본인이 지정도 해놔야 되겠고, 지정한 대로 찾아 들어가서 분석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것이 지정하는 것은 관리, 분석하는 것은 분석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로그라는 것은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벤트를 서비스별로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파일에다 기록하기도 하고 현재 접속되어 있는 사용자들의 터미널로 알려주기도 하고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시스템 로그를 작성하는 패키지로는 최초에는 시스로그를 썼는데 이후에는 r시스로그라는 패키지를 쓰고 있다. 두 개의 설정 파일은 자신의 이름을 딴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대로의 설정 파일을 가지고 있어요. etc 디렉토리 밑에 서비스명 .conf라는 파일을 가지고 있고 로그 파일은 모두 var 로그 밑에 있는 서브 디렉토리 그 다음에 서브 파일에다가 적게 되어 있습니다. 파일에 남긴다면 이 디렉토리 아래에 남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rsys 로그는 sys 로그에 비해서 이런 기능들을 강화했습니다. 보시면 이 부분은 통신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리고 이런 이런 부분들은 인증에 관련된 보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능, 통신, 보안,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한 것이 rsys 로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rsys 로그의 환경 파일이죠. 이것은 이 환경 파일 어떻게 생겼나 한번 봅시다. 여기는 지금 설명이 적혀 있고요. 이 설명은 강의 자료로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보시면서 저는 실제 시스템에서의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보도록 하세요. 강의 자료랑 나란히 보시면 되겠어요. 먼저 etc로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conf가 syslog.conf인지 rsyslog.conf인지 알고 싶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죠? 이렇게 하면 둘 중에 뭐라도 있으면 나오겠죠. 지금 rsyslog가 동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vi rsyslog.conf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룰스라는 부분을 찾으면 한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룰스 아래쪽으로 지금 강의 자료에 있는 것과 같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강의 자료를 가서 잠깐 봅시다. 자, 룰스를 찾으면 힌트들이 나오는데 여기 글씨는 조금 작지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이 페이지 전체에서 facility, priority, 그 다음에 띄고 액션 이런 방식으로 이런 구성으로 모든 라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가볼게요. 자, 여기 보면 요것이 장치 facility 그 다음에 요것이 priority인데 그 자리에 스타니까 all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이 파일명입니다.
이것이 발생시키는 이러한 우선순위의 로그들을 이 파일에다 적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발생시키는 프로그램의 유형들은 이렇게 다양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크론, 우리가 배운 그 크론입니다. 오스는 특별한 특정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증 프로그램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gin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큐리티 관련된 또 서비스들, 그 다음에 오스프리브라는 것은 SSH 같은 인증이 필요한 프로그램들의 메시지가 오스프리브에 의해서 컨트롤됩니다. 데몬, 커널, 뭐 LPR, 기타 등등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퍼실리티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메시지를 발생시키는 주체, 발생시키는 서비스를 얘기하고 점 뒤에 프라이오리티에는 여기 스타가 안 적혀 있네요. 별표를 하면 모든 여기에 표시한 모든 단계의 로그가 다 기록으로 남습니다. 퍼실리티에도 스타가 쓰일 수 있어요. 이건 역시 all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서비스가 발생시키는 뭐 크리티컬한 메시지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워닝에서부터 워닝이 가장 낮은 단계예요. 패닉이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프라이오리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크리트 이렇게 쓰면 이 크리티컬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 모든 메시지들이 적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딱 이 레벨의 메시지만 남기고 싶다라고 할 때는 앞에 이퀄을 붙여요. 그리고 이 레벨의 메시지만 빼고 기록하고 싶다라고 하면 앞에 느낌표를 붙이면 됩니다. 뒤에 있는 액션은 그냥 이름을 적으면 파일 네임 내지는 사용자 이름입니다. 그리고 앞에 골뱅이 붙이고 호스트명을 붙이면 그 호스트로 특정 호스트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스타가 올 수 있는데요. 세 자리 모두 스타가 올 수 있어요. 여기에 스타라는 것은 모든 로그인된 사용자의 터미널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가서 보시면 여기에는 그렇게 다양한 예가 나와 있지는 않고요. 오스프리브가 발생시키는 모든 레벨의 메시지를 이 파일에다가 적는다. 이 정도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예제가 나오죠. 우리 파일에는 이렇게 다양한 예제가 없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모든 서비스가 일으키는 크리티컬 레벨의 메시지를 이 파일에다가 적습니다. 그런데 뒤에 조건이 하나 더 붙였어요. 커널이 발생시키는 건 빼고 라는 뜻입니다. 다음 모든 서비스가 발생시키는 이머전시 수준의 메시지를 모든 로그인된 사용자 터미널로 보내라. 다음에 오스가 관련된 인증이 관련된 프로그램들의 모든 레벨의 로그를 루트 사용자와 포세인 사용자 두 사용자의 터미널로 보내라. 해석이 가능하시죠? 네, rsyslog.conf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다음은 로그 파일을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로그 로테이트라는 것인데요. 로그 매우 중요하고 상세하게 또 분류별로 잘 보관해 놔야 되겠지만 보관을 언제까지나 계속한다면 하드디스크가 금방 넘치겠죠. 그래서 로그는 여기 말대로 로테이트를 시켜서 원형 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원형 큐여서 꽉 찼다 그러면 가장 오래된 것을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고 또 가장 오래된 것을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고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원형 큐식으로 뺑뺑 돌면서 로그 파일의 개수를 일정한 개수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로그 로테이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로그 로테이트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로테이션 시켜라 라는 거를 결정해주는 환경 파일을 또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 환경 파일의 내용을 한번 보면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리눅스로 가서 저 logrotate.conf 파일을 열어볼 건데 그 전에 여기 설명 마저 읽고 갑시다. 이 환경 설정 파일을 수정했으면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으로는 logrotate라는 명령어를 한번 수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걸 수행하지 않아도 크론의 데일리죠. 크론에 의해서 스케줄링이 되어 있어서 어, 즉시 적용이 안 되어도 여기 스케줄링 된 시간이 되면 그때 이렇게 해서 적용이 된다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즉시 적용시키고 싶다면 이 명령어를 이용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내용은 conf 그 logrotate.conf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이니까 이건 역시 강의 자료 따로 보시면서 저는 프로그램 CentOS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etc 디렉토리 안에 있으니까 vi로 logrotate.conf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위클리라는 것은 로그 파일을 일주일마다 새로 파일 하나에다가 쭉 적다가 일주일이 되면 새로운 파일에다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것은 백업 파일을 4개까지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파일하고 합해서는 5주 분량의 로그가 항상 보관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은 새로 새로 백업을 했다. 그러면 새로운 파일을 크리에이트하고 시작해라. empty 상태로. 그러니까 4개의 로그 파일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더라도 새로운 파일을 열 때는 그 파일을 empty로 준비해서 시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date.ext라는 것은 로테이션에 의해서 새로 생성되는 파일들이 계속 생성되겠죠. 일주일에 하나씩. 거기에다 로그 파일명에 날짜를 덧붙여라. 유용한 얘기겠죠. 예, 켜놓는 게 주로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백업 파일로 되면 컴프레스, 즉 압축시켜라. 그 다음에 이 설정 파일 이외에도 이 디렉토리 안에 있는 다른 설정 파일들도 인정하라라는 뜻으로 여기서 include 하고 있는 겁니다. 플러스 이 파일은 이쪽에 있는 룰에 의해서 하지 말고 이 룰에 의해서 관리해라 라는 추가의 이 파일별로 추가의 규칙들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그럼 월 단위로 생성하는데 새로운 로그 파일은 생성하는데 이 부분은 권한 소유자 소유 그룹입니다. 허가권 소유자 소유 그룹 이렇게 순서로 이러한 속성을 가진 파일을 새로 만들고 시작해라. 그리고 한 달이 다 차지 않더라도 1메가가 되면 로테이트 시켜라. 로테이트는 1이다 라는 건 뭐죠? 백업 파일은 한 개만 유지한다라는 거죠. 그럼 한 달 차면 그 한 달치를 백업하고 새로운 달에 대해서는 크리에이트해서 빈 로그 파일에다가 쓰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로그는 최소 한 달치, 최대 2달치가 저장이 되겠죠. 이 파일은 또 이런 방식으로 관리를 해라 라고 별도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var 라이브의 logrotate 안에 logrotate.status 이런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에는 각 로그 파일별로 로테이션 된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패키지가 최근에 언제 백업을 했는지 알고 싶으면 여기를 찾아보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안에 내용들이 좀 길 테니까 그 안에 있는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곧 배울 거지만 WTMP의 기록이 언제 로테이트 됐는지 이 안에서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 명령을 쳐보시면 됩니다. 파일을 캣하면서 거기서 그래브로 해서 내가 찾아보고 싶은 패키지 이름을 적으면 되겠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간에 최근에 백업이 생겼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로그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로그 로테이트의 환경 파일을 이용해서 로그 파일을 어떤 방식으로 유지한다라는 거를 알 수도 있고 또 조정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 로그 설정 파일에 대한 얘기를 알아봤어요. 다음으로는 그렇게 쌓인 로그들이 어떤 파일들에 쌓이고 있고 그거를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보려면이라는 건 텍스트 파일이라면 캣이나 아니면 VI 에디터로 들어가서 충분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각 파일별로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게 준비하세요 라고 제가 세 가지를 써놨는데 텍스트 파일이 아닌 로그 파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서 설명상으로는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지금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파일 네임이 있고 무슨 명령으로 확인이라고 써 있는 파일 네임이 있어요. 그러면 이 파일 네임은 텍스트 파일이 아닌 것입니다. 바이너리 파일이고 이러한 명령어를 사용해서만 이 파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게 4개가 있어요. 이러한 파일은 last라는 명령으로, btmp 파일은 lastb라는 명령으로, dmesg는 이 앞에 페이지에 봅시다. 앞에 페이지에 보면 커널 부트 메시지 로그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은 뒤로 다시 갈게요. 이 파일은 이러한 명령어를 가지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갑니다. 파일들을 지금 쭉 늘어놨는데 각 파일별로 한 줄 설명 알기, 즉 이 파일은 무슨 파일이다 이렇게 한 줄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게 알아놓으시고, 그리고 그게 어떤 명령어를 따로 이용해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반 텍스트 파일이어서 그냥 캣하면 보이는 건지 그 사항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것처럼 특정 명령어를 써야만 된다 하면은 파일과 명령어의 그 짝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전부 기본적으로 var 로그 디렉토리 안에 있는 것이고요. 메시지스는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표준 메시지, 그리고 시큐어는 인증 기반한 접속 관련 로그, DMESG는 부트 메시지입니다. 메일 로그는 메일이나 디보컷의 메일 관련 작업이 기록되는 로그입니다. 엑스퍼, 이건 트랜스퍼라는 얘기예요. 트랜스퍼 로그는 FTP 접속에 관한 내용. 다음으로 갈게요. 크론이라는 건 크론 정보. 부트 로그, 이것도 부팅 시 데몬 관련 정보인데요. DMESG보다 조금 더 짧은 그 앞쪽에 있는 메시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얘가 더 많은 정보를 주고 있어요. 다음 요거 세 개가 좀 헷갈립니다. 라스트 로그라는 것은 텔넷이나 SSH 이용해서 접속한 각 사용자의 마지막 정보를 기록하고 있는 바이너리 파일이고, 라스트 로그라는 명령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명령에는 이렇게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까지 알아두도록 합시다. -u 사용자 아이디 또는 -t 일자, 이렇게 해서 옵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WTMP와 BTMP는 서로 상반된 얘기예요. WTMP는 접속한 사용자의 기록이고 BTMP는 접속 실패한 기록입니다. 접속 실패에 대해서도 기록을 해놔요. 그래서 요거를 확인하는 명령어는 last, 이거를 확인하는 명령어는 lastb,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백업된 파일에 대해서 lastb를 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 F하고 백업 파일 이름을 적으시면 되겠어요. 백업 파일이 1개다 그럼 .1만 있겠죠. 4개다 그럼 .4까지 생길 수가 있겠죠. 시간이 지나면.
DMASG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어요. 커널 부트 메시지다라고. 여기까지로 시스템 로그 파일에 대한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로그에 이어서 시스템 보안 및 관리를 들어가겠습니다. 리눅스는 커널부터 쉘 응용 프로그램까지 모든 소스가 공개되어 있어서 이것이 많은 혜택을 주고 있지만 또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해커들의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같은 경우보다는 높겠죠. 그래서 장점으로는 버그에 대한 빠른 발견이 된다. 발견하고 알려줘서 공유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버그를 발견해서 그거를 혼자 이용해서 해킹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안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보안 설정을 하는 7단계이기도 하고 7가지 방법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 7개는 꼭 아셔야 돼요. 먼저 물리적인 보안이라는 것은 어떤 정책이며 뭐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똑똑하게 아니면 강한 보안을 가지게 하는 거랑 아무 상관없이 예를 들면 내가 지갑에다가 아주 꽁꽁 잘 숨겨놨어요. 그렇지만 내 지갑이 다른 사람들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놓여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시스템 자체가 관리자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있어야 된다. 즉 시스템이 있는 그 방에 아무나 드나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만들어 놔라라는 것이 물리적인 보안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만약 인가받지 않은 사용자가 시스템에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바이오스 보안을 한 번 더 걸어서, 바이오스라는 프로그램은 뭡니까? 커널이 뜨기 이전에 잠깐만 파워를 넣었을 때 잠깐만 동작하고 그 다음엔 하는 일이 없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 어느 운영체제를 어느 하드디스 어느 매체로부터 올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바이오스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물리적으로 시스템이 접근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바이오스에도 패스워드를 넣어서 관리자만이 바이오스 세팅을 바꿀 수 있게 해놔라. 이게 물리적인 보안 부분이에요. 다음은 소스 프로그램도 같은 일을 하는 소스라면 짧은 소스일수록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장황하게 될수록 오류가 날 확률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짧은 소스가 더 보안에 강한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똑같은 서비스를 하는데 서비스 프로그램이 10개 떠서 하는 거랑 5개 떠서 하는 거랑 효과가 같아요. 그러면 5개 떠서 하는 방식을 취해야 되겠죠. 더 많은 서비스들이 돌아갈수록 보안에는 더 취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서비스들은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시스템 정보를 감춰라. 로컬이나 외부에서 접속할 때 접속을 딱 하는 순간에 헬로우 메시지를 내보내는 그 메시지가 저장된 파일이 요거와 요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에서 예를 들면 내가 무슨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예요. 그러면 뭐 웰컴 뭐뭐뭐 서비스 이렇게 하는 정도는 그 정도가 적당한 건데 거기 웰컴 메시지에다가 내가 사용하는 커널 버전은 무엇이고 이런 말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데다가 불필요한 정보를 주지 마라. 관리자 편하라고 이런 데다가 그 불필요한 정보를 넣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는 관리자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접속하는 사용자가 본다는 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당연히 루트 패스워드를 변경을 제한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룹의 패스워드 설정을 해두면 된다라고 다음 장에서 설명이 나옵니다. 다음 사용자 관리 부분에서 배웠어요. 사용자 중에서 슈퍼 유저, 루트 사용자는 뭘로 구분된다고 했죠? UID가 0인 사용자가 아이디가 무엇이건 간에 UID가 0이면 슈퍼 유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스워드 파일을 검사해서 루트 말고 또 UID 0번을 가진 사용자가 있는지, 있다면 관리자의 실수에 의한 거나 아니면 해킹을 당한 것입니다. 다른 번호로 바꿔야 되겠죠. 또 패스워드가 없는 사용자가 없도록 해야 된다. 해커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계정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SU 명령을 아무나 쓸 수 있게 하지 말고 팜을 이용해 둬라. 팜도 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보안이 강화된 서비스로 대체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텔넷은 이제 거의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도중에 사용할 수는 있지만 프로그램이 런칭된 다음에는 텔넷으로 접속하지 않습니다. 보안이 되지 않는 통신이에요. 이것이 똑같은 버전인데 보안이 되는 버전으로 SSH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렇게 대체해서 써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파일 시스템 관리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수 권한 중에서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관리자가 구분할 수 있죠. 그런데 필요도 없는데 저러한 특수 권한이 있다. 그러면 제거해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룹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현재 CentOS 7에 있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교재에는 요거하고 조금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시험이 CentOS 6.9로 치러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도 시험에 내지 않을 것이고 실제로 시험장에서 나올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CentOS 6.9로 시험을 본다라고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네, 현재 여러분들 시스템에서 확인하시려면 이 파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